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네 번째 편, 민수기에 대한 요약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지난 모세오경 요약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내산과 바란 광야, 모압 평지에서 벌어졌던 각종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내산에서 바람광야로 이동하는 여정에 대한 내용과 바람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여러 여정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연결해서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관계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편에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의 예정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동을 해서 대략 3개월에 걸쳐서 이동한 기간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여러 법들을 말씀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소 구조에 대해서 성막을 제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고 드디어는 성막을 봉헌하는 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이어서 레위기는 1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라는 내용과 같이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그런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종 규례와 제사, 법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규범과 도덕법, 각종 절기에 대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 규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 1장에서 10장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을 계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작된 1장과 군대와 똑같이 진을 만들어서 질서정연한 행군과 안전한 숙박을 위한 진영 체계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럼 2장에 언급되어 있는 진 배치에 대해서 성경 내용을 기준으로 재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계파의 배치는 숙박 시의 배치와 행군 시의 배치로 나누어집니다. 숙박 시의 계파의 배치를 보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은 레아의 아들, 서쪽은 라헬의 아들, 남쪽은 레아와 레아의 이종이었던 실바의 아들과 북쪽은 실바의 아들 나머지와 라헬의 이종이었던 빌하의 아들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성막 주위로는 레위 계파들이 성막을 어, 둘러싸서 성막이 어, 이동할 때에 각종 성막의 기구라든지 재료들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어, 레위 지파들이 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군시는 위에 숙박시의 계파들이 어, 한 진으로 구성들 하여서 1진, 2진, 3진, 4진으로 구성을 하고 은장교가 제일 앞장서서 행군을 리딩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짧게 10일에서 12장에 걸쳐 기술이 되어 있고 가나안이 눈앞인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도 같은 광야 40년의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발단이 되었던 바란 광야에서의 출발한 12 정탐꾼들에 대한 사건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정복이 가능함을 주장했지나 함께 간 10명의 다수는 가나안 족속의 강성함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를 듣게 해서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몸소 체험했으나 믿음에 들지 못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잠들어야 하는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40년의 길고도 긴 세월을 민수기는 더 상세히 기술해 두지 않고 단지 15장에서 19장에 걸친 몇 가지의 규례와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고 이것은 22장에서 36장에 걸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인생의 이전과도 어쩌면은 똑같은 사건이라 여겨집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거듭 읽어보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에 대한 내용과 김성학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출애굽의 경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언급한 여러 사건들의 역사적 현장이 어디에 있었을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경로가 과연 40년간 성인 남성만 60만 명, 노인과 아이, 여인들을 합쳐서 150에서 200만으로 예측되는 거대 민족의 잠시나마의 터전으로 적합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성학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기초로 설명하시는 경로가 좀 더 웅대하고 40년이라는 장관 시간이 거쳐간 타당한 경로일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번 민수기 요약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